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익숙한 화재 예방 문구인데요. 이 꺼진 불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화재 조사관 전태일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화재 조사관이시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혹시 CSI나 셜록 홈즈 아시죠? 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그분들은 범죄자를 잡는데 저는 불이 난 원인을 잡는 사람입니다. 왜 불이 났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화재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좀 탐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불에 대해서는 탐정이죠. 저희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불을 잡는 거죠. 너무 멋있는데요? 불을 잡는 탐정이다. 그러면 딱 화재 현장에 가면은 냄새가 나시나요? 이게 원인이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시는지 궁금해요. 화재 현장 가면 음식물 냄새는 확실히 나요. 음식물 냄새? 네, 음식물 탄다는 냄새는 확실히 나고 이 목재가 탄다든지 플라스틱이 탄다든지 이런 냄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생각하죠. 요거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겠다. 그게 맞는 경우가 한 80% 정도. 도사의 경지에 올라온 거죠. 그러네요. 네. 이제는. 그러면 신입들과 선배님들과의 차이도 나겠어요. 화재 조사는 이 전문성이 좀 많거든요. 많아서 처음 하시는 분하고 오래 하시는 분하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경험도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 진술을 받을 때 사람 눈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저도 뭔가 잘할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알고요. 감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한 게 이 일이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 일을 하려고 소방관은 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해서 소방관이 되겠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화재 조사관이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명칭이 그냥 멋있어서요? 네. 그리고 일반 센터에 있을 때는 명함이 없어요. 네. 그런데 화재 조사관은 화재 조사관의 명함이 있어요. 그냥 네.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겉멋이 들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네. 사실은 화재 진압만 하다가 보니까 화재가 왜 났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진압 때에 생활할 때는 화재 진압만 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서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화재 조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남아서 뭘 하는지 왜 안 가고 저 사람들은 있지?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화재 조사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조사관을 이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화재 진압이 다 마무리된 뒤에 그럼 현장을 가시는 거겠네요? 아닙니다. 화재 출동과 동시에 진압대원들과 동시에 저희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꺼진 불씨를 다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최초 발화된 곳하고 저 더 커진 곳 이렇게가 있는데 연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 화재는 약간 원하고 비슷합니다. 발생된 지점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조사의 기본 원칙은 뻗쳐나간 곳에서 점점 좀 좁혀나가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이렇게 추려나가는 네네네. 거예요? 좁혀나가면서 많이 탄 부분,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V 패턴이라고. 네. 화재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V자로 올라가요. 그렇군요.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여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내려오면서 이게 불날 만한 원인이 있는지 뭐 가전제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역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물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든지 화재 원인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럼 조사님, 이렇게 화재 현장에 가보면 이 불이 고의적으로 난 불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딱 보면은 감이 오시나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죠. 어떻게요? 화재가 날 만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덩그러니 그러니까 저희가 방화로 판단하는 경우나 이런 거는 단순히 화재만 난 거가 없어요. 대부분 화재는 증거를 남기거든요. 전기 제품이라든지 예. 아니면 양초를 놔뒀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화재가 난 경우에는 다 증거가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이 난 것들이 있거든요. 덩그러니 침대 위에서 가만히 놨다든지 식탁 위에서 가만히 놨다든지 네. 아무것도 이 화재가 날 만한 요인 자체가 없는데 화재가 났는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나면 전부 다 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현장은 특이점 증거를 남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을 보고 진술을 듣죠. 진술과 화재 형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불이 났을 때 형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에 대한 예를 좀 주시겠어요? 방화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휘발유나 뭐 경유,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써요. 근데 이 바닥에 뿌리게 되면 저희가 물을 쏟았을 때처럼 불방울 모양이 생기거든요. 파도처럼 이렇게 흔적이 생겨요. 네.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되면 이렇게 흔적이 남게 돼요. 그쵸. 단순히. 네. 거기 휘발유나 유류가 있던 장소는 그런 특이점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뿌렸다. 그걸 알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증거를 잡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좀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뭐 국가수라든지 뭐 소방안전연구원이라든지 네.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는 거죠. 유류 성분이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 그렇게 해서 판단을 좀 하게 되고. 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 기계인데 요 내부 단면을 확인해서 이제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화재의 원인이 아닌지 이 단면을 봐서 이제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화재의 이제 원인을 판단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뭐 마트 공실에서 이제 화재가 났었어요. 마트 공실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한 중앙에 쓰레기만 탄화됐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탄화됐다는 건 사람이 의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네. 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좀 있어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고 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이입해서 어떤 놈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초등학생 경우에는 정말 호기심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와서 아저씨 불이 어디 났어요? 와, 사람 죽었어요? 뭐 어땠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제가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외부로 나갔더니 그 밝던 초등학생들, 호기심이 가득한 초등학생들이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왜 그런지.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네가 했지 하니까 불은 제가 안 질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은 안 질렀다. 네, 옆에 친구가 지른 거죠. 어... 그 라이터는 이 친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그 아이들은 좀 걱정되는 마음에 네, 누가 네. 얼마큼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 피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학생들을 이제 경찰하게 인계는 했는데 네. 아마 훈방 조치되었다고 그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럼 조사 과정에서 또 위험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화재가 진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발생한 사건이나 일이 있을까요? 작년에 그 동구 자천동 목욕탕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예. 최초 신고 당시에는 지하 유류 탱크에서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압을 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2차 폭발이 발생했거든요. 2차 폭발에 의해서 거기 있던 시민들하고 소방관들 해가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저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아파트 화재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 먼저 하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바뀌면서 살펴보고 대피하자 이거거든요. 살펴보고 대피하자. 공동주택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으로 죽습니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0층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 네. 연기가 올라가서.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네.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기 힘들다 하면 119에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여기 저희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지 확인해달라.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행동 요령을 네. 좀 물어보는 거군요. 그리고 그 행동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하면 대피할 수 없다 하면 집 안에 가만히 있고 저희 소방관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화재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렇게 에피소드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화재는 이제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대처 방안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119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전화하셔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것도 여쭤보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소방관들이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화재 진압하는 거 외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